충격 실화, 대한민국 살인 사건 파일, 익산 약촌5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인트로, 뒤집힌 정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익산 약촌5거리, 한 택시가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고 그 안에는 흉기에 12번이나 찔린 채 쓰러진 택시기사 유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단 하루 만에 범인을 발표합니다. 15살 소년, 커피 배달을 하던 아이. 소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소년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1장, 살인의 밤. 그 새벽 유 씨의 택시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었고 운전석 주변에는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흉기를 든 청년이 뛰어가는 걸 봤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를 피의자로 바꾸는데 단 2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범인은 너야. 그 말 한마디로 15살 소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허위자백. 체포된 최군은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소년은 잠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부가 던져졌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부에서 진범을 골라내. 네가 안 하면 너를 범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어린 소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잠을 3일 동안 재우지 않으면 어떤 말이든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지 않은 범죄를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3장, 법정의 침묵. 최군은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 소년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게 좋다. 그렇게 15살 아이는 살인범이 되었고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5년을 감형한다. 그는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4장, 진범의 등장. 3년 후 다른 경찰서에서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약촌5거리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수사를 시작했고 곧 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김모 씨. 그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칼 끝이 뼈에 걸리는 느낌이 났다. 칼에 돼지비계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차 문은 이렇게 열렸다. 피해자의 상처, 흉기의 특징, 범행 동선 모두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말했습니다. 물증이 없다. 흉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되었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5장, 10년 뒤 최군은 결국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안고 10년을 꽉 채워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보상금을 이유로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계속 죄인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10년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그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제6장, 재심, 한 남자의 싸움. 2013년 변호사 박준영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판사님, 이해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 선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최군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판정 곳곳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경위가 본인이 최군을 가혹행위가 벌어진 모텔에 데려다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력을 휘두른 선배 형사들은 최군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7장 진범의 처벌. 최군이 무죄를 받던 그날 진범 김모 씨는 전북 군산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계속 부인했지만 법원은 명확했습니다. 징역 15년. 2000년에 벌어졌던 살인에 대한 심판이 18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제8장 국가의 사과. 2021년 최군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말했습니다. 국가는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 16억 원의 배상.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정의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엔딩. 사라지지 않는 질문.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한 소년의 삶을 앗아간 오판이자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15살 소년이 혼자 맞서야 했는가? 왜 진실은 이렇게 늦게 오는가? 그리고 오늘도 다시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그 소년의 10년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